예,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그 앞에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도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분들께서는 자리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바로 모두 네. 그럼 그 참석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모든 말씀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를 해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용상 제2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더위가 심했는데 관계기관 전부처와 우리 예산실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살펴야 할 부문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막바지 작업을 하면서 당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까지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에 각종 경제 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재정 금융 등의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제에 지난번에 팀원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여전히 소상공인 등의 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소상공인 등의 수요를 고려해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팀원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 경영 안정 지원 자금의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5년 예산이야말로 민생 분야를 확실히 지원한다는 당과 정부의 원칙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 편성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김윤상 기재부 2차관님, 김동일 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정책 원칙은 바로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차 예산 당정 협의 때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작년도 예산과 같이 긴축 재정 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의 대원칙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약자 복지 확대, 경제 활력 제고, 미래 세대 및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 강화, 우리 추경호 대표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 안전 대책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도체 및 원전 산업,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집권 여당의 정책의장으로서 우리 정부가 또 약자 복지 확대 강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은 오늘 당정협의 때 주문을 드리고 같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추경호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님, 구작은 예결위 간사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님, 조지현 원내대변인님, 정의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당측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입니다. 먼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보강합니다. 1천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한부모, 취약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합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어민 소득 안정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합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합니다.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합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분 투자를 확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 문제 해결도 적극 지원합니다. 지방인재 지역산업, 지역교통혁신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원합니다.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 역량과 첨단 전력도 확충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5대2 확대 기조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종료 후에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이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정은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첫 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두 번째 경제 활력 제고, 세 번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네 번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반영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산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2024년도 예산에 의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 드는 방식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시급한 현안 대처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일 내년 예산안 관련 최종 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이 처한 여건별로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역대 최대 수준 발행 및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 부담 완화 부문은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 이건 융자입니다. 총 5천억 원 신설,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융자 규모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에서 약 40조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5조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시장 상권 활성화를 꾀하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최대화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인하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구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시 구매 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다자녀를 둔 가구들이 이용하기 쉬운 차종, 승합차 등 A용 차종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KTX, SRT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민생과 직결된 현안 대응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 여객선 전기차 전용 쏴장비 보급 예산 등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공공 야간 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하여 야간에도 국민들께서 필요한 약품을 즉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원생의 대통령 과학장학금 2배 확대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 논문 활동을 연구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R&D 과제 참여 이공계 석박사생 대상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티펜드를 신설했습니다. 5번째,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수입 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농산물의 그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이고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면적 직불금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평균 5% 인상했습니다. 그 밖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농산물 비축 확대, 계약 재배 물량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6번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및 예비군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작계 훈련 시에 교통비도 신설했습니다. 군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위해서 거점 지역의 단지화한 국민평형 30평대 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 숙소를 신속히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당에서 준비한 자료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건전 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보자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플러스 6.42%를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부 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 플러스 166만 원으로 지난 정권 플러스 47만 원의 3배 이상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문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건강생활 유지비 약 2배 순으로 확대하는 걸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취업 지원 강화, 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낸낭방비, 양곡비 지원 단가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20만 원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미분양 매입 확약, 또 신도시 리츠를 조성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새출발 기금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지원을 위해서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예산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신설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전공의에 대한 지원이 좀 아쉽다는 여론이 많은데 필수 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수당 지원 대상을 필수 과목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소아, 응급, 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강화하도록 도모했습니다. 그 밖에 취업 특강, 자격증 교육 등 미취업 졸업생 특화 지원 신설, 구직 단념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청년주택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 시에는 저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2차 당정 협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심사 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유동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뭐 기자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 예산실장이 동석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해 주실 부분은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우리 당의 예결 수석 전문의라든지 전문의에게 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